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좀 줄어들었죠? 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정도는 예,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어제 주말부터 이제 100명 이하로 이제 예. 시작을 했고 오늘도 60명대 지역사회 감염자 나온 상황이어서 일단 이 정도 수준이면 국민들께서 이제 이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켜주시면서 그래도 이제 안정을 조금씩 보이는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자 수가 꽤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 집단 발병의 그런 고리에서 크게 발생을 하면 언제든 100명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지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2.5단계 강화했을 때 그 영향에 나타나는 숫자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약간 약화됐을 때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 높여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모임들을 많이 이제 줄여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빨리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2단계로 이제 완화됐었을 때 국민들께서 그냥 잘 지켜주시면 지금 상황으로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이제 좀 느슨해져가지고 또한 이런 이제 술자리라든지 이런 모임들 많이 하시게 되면 언제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키셔야 되고 또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셔야 추석을 그래도 추석답게 조금이라도 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독감 예방주사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얼마나 문제가 된 게 그 명수,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명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지금 백신 준비된 거는 뭐 2,900만 예. 명, 3,000만 명인데 이번에 지금 이제 보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된 게 한 500만 개 정도 됩니다. 예. 상당한 숫자가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무료 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인데 그중에 500만 개가 혹시라도 이제 이게 뭐 품질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예. 나오게 되면 숫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 보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게 상온에 노출됐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상온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워낙에 인플루엔자 백신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 그러니까 항원 성분들이 열에 좀 많이 민감하다고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의 민감도 카테고리 보면 이제 이제 두 번째 단계여서 되게 민감하다고는 돼 있고요. 그러니까 5도에서 보관될 때하고 이제 상온에서 보관될 때 그런 단백질이 이제 파괴되는 속도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올라간다고는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러 실험들을 해보니까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2주 정도 지나더라도 일단은 안전할 수는 있다. 근데 효과가 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예. 안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식약처가 지금 2주 동안 이제 분석하려는 거는 이제 상온에서 보관된 백신 안에서 항원 성분이 많이 이제 상하지 않았는지, 또 두 번째는 일단은 그 안에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겨서 백신 자체에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 여부를 확실하게 점검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맞은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나?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접종하기로 했던 예.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제 학생 그 아이들을 위한 백신의 이송 과정의 문제였지 유로 백신이라든지 이전 맞았던 백신에서는 운송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맞았던 분들 거는 아무 문제가 없던 정상적인 예. 백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맞으려고 문제가 이제, 됐던 네, 네. 거는 오늘부터 계획된 거였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일단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검사를 해가지고 백신이 괜찮다면 맞아도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죠. 일단은 식약처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 검사할 겁니다. 항원량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안전한지 두 가지 측면들을 조사를 해서 예.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접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접종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접종 대상자를 줄이진 않아도 돼서 다행한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긴 건 아무도 안 맞았으니까 지금 걱정은 없는데 만약에 맞아도 안전성에 큰 이상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 논문마다 다르기는 한데 예. 어쨌든 뭐 상온의 2주여도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안전에 큰 문제 없다라는 레포트들은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예. 좀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네. 뭐 결과가 나올 경우에요. 수급에 꽤 큰 어떤 지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예. 500만 개면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 준비한 게 3천만 개니까 주중에 예. 6분의 1 수준 정도가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게다가 이게 무료 접종 대상이라서 이미 접종을 생각을 하고 이제 예약이 돼 있던 이제 수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료 물량으로 풀린 물량을 이렇게 끌고 오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자체가 이제 조금 모자른 상태이기 예. 때문에 수입을 갑자기 한다든지 새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이제 500만 개를 못 쓰게 된다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오늘 우리 그
여야 합의로 추가로 무료 백신을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을 영향을 수밖에 주겠죠. 없겠죠. 일단 한 105만 명분 정도는 예. 무료로도 돌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유료 백신 중에 일부를 돌려서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제 조금 그 부분도 이제 돈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추경이 잡히더라도 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가상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독감 예방 주사하는 게 어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접종 시기에도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 예, 있죠? 일단은 뭐 2주 안에만이라도 접종을 좀 빨리 하고 이제 의료기관의 접종을 좀 서둘러서 좀 하루에 접종 인원들을 늘려주시면 가능은 할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11월 중순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리고 12월 중순쯤에 피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안에 맞아야 11월 중순까지는 이제 항체가 생겨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접종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뭐 10월 말까지 다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량이 문제가 되는 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되면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수량이 만약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면 더 위험한 분들까지 붙어 맞춰야겠죠? 뭐 그건 뭐 예, 이제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료로도 돈을 내고도 못 맞는 분들이 상당수 생기겠군요. 네, 문제가 그렇겠죠. 이제 일부 뭐 유료 접종에서 백신 접종을 다 당기게 된다 그러면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조금 무저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작년만 해도 한 2,000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가 맞았는데 올해 500만 개 이상을 더 준비를 한 거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준비한 500만 개 문제가 생긴 거로 볼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올해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그 500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수급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그 독감 백신 수요가 많아진 게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 헷갈릴까 봐 좀 걱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유료로라도 네. 맞으려는 분 중에. 예, 예. 그러면 그 증상으로 판별을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과 일반 감기 이건 다르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증상이? 그러니까 이제 초기 증상이 독감은 시작될 때 아주 명확하게 이제 열이 나고 증상이 악화되면서 시작되기는 하는데, 예. 근데 코로나도 증상이 가벼울 때도 남한테 전파시키지만 코로나도 어느 정도 돼서 악화가 되면 고열나고 기침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의 초기 증상과 코로나의 악화된 증상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초기부터 많이 아프면 그래도 독감일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그러기는 한데 예. 워낙에 이제 코로나도 아주 무증상이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이 있던 사람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예. 갑자기 확 악화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나 의료진들마저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감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감기도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고열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데 이제 인플루엔자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제 고열을 동반하기는 하는데요. 예. 인플루엔자도 젊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가볍게 앓으면 열이 안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증상만으로 이게 어떤 바이러스냐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의사들조차도 저도 뭐 감염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예.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증상을 보고 자기가 작아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군요. 없고요. 사실 예. 의사들도 증상만으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다 진단 검사를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에 대한 확인 검사라거나 코로나 확인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이나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간의 그런 증상만을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게요. 누군가 감기가 증상이 나타나면 자신이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료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사협회나 질병관리본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진료 체계 방법 논의를 좀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선별진료에서 우선 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의원급이나 이제 병원급에 보내서 검사를 할 건지 아니면 의원이나 병원급에 이런 코로나 검사와 인플루엔자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보급해서 거기서 다 한꺼번에 검사를 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분 모두가 코로나 검사를 할 경우에 의료 체계에 어떤 미치는 부담, 그것도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예. 현재 선별진료소가 전국에 한 600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보건소와 병원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다가 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한 500여 개 정도 올해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 봐서는 빨리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한 500개 정도 빨리 늘려서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그런 이제 그런 선별진료소와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검사도 하고 처방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거기다 다시 한번 요새 걱정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자신이 어떤 감기 증상이 보인다. 네. 이런
행동을 어떻게 1, 2, 3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제 가지 증상이 말고요, 가지 일단. 말아야 되고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하루 이틀이나 2, 3일 이제 좀 지켜보라 그러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단 자체가 밀리지는 않으니까 감기 증상만 있더라도 이제 가까운 선별지에서 방문해서 빨리 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게 현재로서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빨리 검사 받아라. 누구 만나면 절대 안 되겠고요. 기침이라도 만나지 나오면. 말고 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손위생 잘하면서 다니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 독감 예방 하나만 더 여쭤보면 독감 물량은 그럼 500만 개가 만약 전량이 문제가 생겨도 작년 수준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고 올해 500만 개 이상을 더 준비는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커다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거겠죠? 맞기로 했었던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이미 맞춰주기로 한 분은 못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2,500만 명이 맞더라도 더 많이 맞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머리를 모으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좀 양보하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재감염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재감염이라고? 그러니까 뭐 재감염 사례 중에서 이제 완전히 확인된 건 홍콩 사례 같은 경우 완전히 확인이 됐고요. 오히려 2차 감염 자체가 부스터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가볍게 앓는 효과를 본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감염 사례는 아직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이제 재감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감염이 확인되면 백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역으로?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재감염 사례가 많은데 이제 그게 뭐 유전적 변이 때문이라 그러면 그때서나 고민할 문제여서 아직 백신의 효과나 치료제 효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건 좀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